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화학식량과 몰에 대한 첫 번째 시간, 화학식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라고 두고요. 화학식량을 볼 건데, 우리 이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자로 나타내는 원자식 있고요. 원자는 식이라고 얘기 안 하지. 원자가 있어요. 원자. 원자는 뭐로 나타내요? 원소기호로 나타내죠. 원소기호. 그리고요, 분자는 뭐로 나타내? 분자식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이온결합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학식으로 나타내. 그래서 이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다? 원소기호나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화학식,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물은 분자죠. 그래서 H2O 이렇게 나타내고요. 뭐 염화나트륨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NaCl이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화학식에 대한 뭐를 알아야 된다? 알고 싶다? 양을 알고 싶다. 양.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원자에 대한 질량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 질량들, 뭐 분자식에 대한 분자식 양이라든가 화학식 양이라든가 뭐 이온식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된다고? 원자량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원자들, 원소기호들이 1번부터 118번까지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자 번호 순서가 다르고 양성자 수가 다르고 전부 다 질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다른 건데 상대적인 질량을 가질 거야. 정확하게 질량,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다 이렇게는 측정할 수 없어. 왜? 너무 작아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량을 어떤 특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대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따질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둘 거야,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기준은요, 기준. 누구를 기준으로 둘 거냐면,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둘 거야, 탄소 원자. 그래서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죠. 12의 C라고 해서 이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질량을 얼마나 둔다고요? 얘의 질량을 12라고 두고요. 얘의 질량을 12라고 두고 나머지 원자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질량을 나타낸 것이 원자량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단위는 없다. 그래서 원자량이 얼마인가 12g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12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단위가 없다라는 거 알면 되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나와 있어? 자, 탄소 원자 한 개, 탄소가 하나 있어. 얘가 탄소야. 12짜리 탄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울에다가 질량이 같게끔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 수소 원자 몇 개? 12개랑 같다라는 겁니다. 질량이 같아. 자, 그러면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얼마라고 뒀다? 12라고 뒀을 때 얘랑 같으니까 이 전체 12개가 12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12개가 10이니까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라고요? 원자량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질량을 구한다 라는 겁니다. 왼쪽에서 하나 더 볼게요. 왼쪽에서 탄소 원자를
이렇게 생긴 탄소 원자를 몇 개 뒀냐면은 4개 뒀대. 12짜리 탄소 원자 4개랑 질량이 같은 거 비교했더니 이렇게 생긴 16짜리 산소 원자 3개랑 동일하다. 16짜리인지는 몰라. 산소 원자 3개랑 질량이 같더라 라는 거. 그러면 얘의 질량수가, 탄소의 질량수가 12니까 이 전체 질량은 48 될 거고요.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얘 3개의 질량이 48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3개가 48이니까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수는 얼마가 나온다고? 16이 나오더라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질량을 측정을 했다. 그래서 얘를 원자량이라고 하더라 라고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원자량을 왜 사용할까? 자, 첫 번째, 왜 원자량을 사용하는 이유, 까닭. 왜 사용을 할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원자의 크기는 너무 작아요. 크기가 너무 작고 질량도 너무 작아서 한 개의 질량을 측정할 수 없단 말이야. 한 개의 질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묶음 단위, 그래서 질량수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원자량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너무 작아서 사용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원소의 원자량 나와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원소의 원자량 나와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외울 필요까지. 우리 학교에서 내신 대비할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중간고사 범위니까 1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는 안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이 그냥 다 외워 라고 해서 안 주어질 수도 있는데, 수능에서는 무조건 원자량이 주어집니다. 단,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이런 식으로 무조건 원자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짧게 걸리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수소는 1, 탄소는 우리 했다 그지? 얘가 기준이었죠. 12, 산소는, 질소는 14, 산소는 16 이렇게 나와요. 자,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것들 잘 나오죠. 나트륨 23, 그리고 염화 나트륨이니까 염소가 35.5로 나와요. 이런 것들 잘 나오고. 자, 황 이런 것들이 있어. 황 같은 경우는 32 이렇게 나와. 황 32, 그리고 칼륨 39, 그리고 칼슘 40, 뭐 요런 원자량들이 나올 건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돼. 흔히 잘 나오는 것들 어느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외워두면은 문제 풀기가 되게 편해. 요 정도까지는 외워두면은. 됐죠? 자, 이제 원자량에 대해서 봤고요. 자, 얘네들을 합쳐놓을 거야. 합쳐놓아서 분자량이라는 걸 볼 겁니다.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 밑에다가 그냥 바로 볼게. 여기 2번 분자량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자, 일단 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알면 돼요.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둘 이상이 결합해서 독립적인 입자로 존재해. 그치? 그래서 독립적인 입자야. 독립된 입자로 존재를 해요. 기본적으로 원자 둘 이상이 결합을 하는데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죠. 단원자 분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독립된 입자고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 둘 이상이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분자죠. 자, 그럼 우리는 원자량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원자량, 각각의 원자량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분자량은 뭘 해주면 되냐면은 그냥 원자량들의 합이다라고 알면 돼.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만 보고요. 어떤 원자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가만 따져주면은요, 분자량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거 있어, 물. 우리 물 분자식 안다, 그치?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 그러면 이렇게 나눌게요. 수소 원자 몇 개 있다고요? 2개.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다고요? 1개. 자, 우리 원자량에서 수소의 원자량이 1,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1 곱하기 2 플러스 16 곱하기 1 해서 얘네들 더하면 되죠? 이 분자량은 얼마 나온다고? 18 나오더라 라는 거. 요렇게만 더해주면 돼. 이해돼요? 자, 분자량은 각 원자의 질량을 합한 거다 라는 거. 그러면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 NH3다. NH3다. 질소 몇 개? 1개 있으니까 14 곱하기 1. 수소는 3개 있으니까 1 곱하기 3 해서 전체 얼마? 17이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분자량. 그냥 원자량만 정확하게 알면은 원자량의 합으로 분자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량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애들이 있었다, 그치?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애들. 자, 그래서 화학식량이라고 나와 있어, 세 번째. 화학식량. 자, 원자량 했고요, 분자량 했고요, 화학식, 이온결합이라든가 뭐 금속결합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이온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화학식량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염화나트륨 같은 것들이야. NaCl,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은 분자가 아니지, 이온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분자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도 똑같아. 이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비가 1대1로 결합해 있으니까 그냥 한 개라고 두고 풀면 돼. 한 개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 나트륨 이온 몇 개 있다고, 한 개에 염화이온 몇 개, 나트륨 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1개 이렇게 있어. 자, 나트륨의 원자량이 얼마였어요? 23이었고요. 염소의 원자량이 35.5죠. 자, 그러면은 얘 한 개 있으니까 23일 거고요. 얘 한 개 있으니까 35.5 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58.5라고 하는 화학식량이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잖아요.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이렇게 됐다. 전자 하나를 잃었고요. 뭔가 조금이라도 빠져나간 거야. 그치? 얘는 전자 하나를 얻었단 말이야. 근데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에서 질량이 원자의 질량이나 이온의 질량이나 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되는 거, 이온식량 이렇게 할까요? 이온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과 원자량과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요. 이유는요, 전자는 매우 가벼워. 질량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1837 또는 1840이라고도 얘기하는데 1840분의 1만큼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이만큼 전자가 한두 개 움직였다고 해서 전체 질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을 무시한다 라고 두고요. 그래서 이온식량과 원자량의 양은 같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 58.5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볼까요? 화학식이 CaCl2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칼슘이 얼마? 40이다. 그럼 얘 하나 있으니까 얘의 질량은 얼마? 40 될 거고요. 자, 염소가 두 개 있잖아요. 염화이온 두 개. 염소의 질량이 35.5니까 이 두 개의 질량이 얼마 나와요?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71 나오겠죠. 맞아요? 35.5 곱하기 2 하면 71. 그러면 CaCl2의 화학식량은 얼마 나온다고? 두 개 더하면 되니까 111이 화학식량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질량에 대해, 화학식량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죠? 화학식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였다? 원자량이다.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은 탄소 원자,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고요. 그래서 원자량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으면은 그냥 이제 원자량만 더해주면 되죠. 분자량에서도 원자량을 합, 그리고 화학식량에서도 원자량의 합, 이온이라고 할지라도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량의 합으로만 나타내주면 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